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르메니아 대 북마케도니아 축구와 관련하여서 아르메니아는 조에서 4위이지만 아직 2위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북마케는 루마니아의 승점 1점 뒤진 조에서 3위로 아르메니아는 4위지만 2위인 루마니아 승점 차이가 1점이기에 남은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2위도 노릴만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일정이 독일과의 홈경기이기에 이 경기에 일단 승리를 따내야 합니다. 무리뉴의 지지 속에 로마의 주전 2선으로 나서는 미키타리안을 중심으로 바르세이안과 바이라미안 등이 공격진을 구성할 것인데 알라시커에 그리고 레안이 중원에서 그들을 이끌 것입니다. 북마케는 독일의 대패를 하면서 조에서 3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일정에 따라서 충분히 2위를 기록을 할 수 있으며 마지막 일정이 홈에서 아이슬란드 전이기에 일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데미와 엘마스 등이 중원에서 원정이지만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고 니콜로프와 야오비치가 최전방에 나설 것입니다. 아시코프스키는 빠른 발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입니다. 두 팀 모두 루마니아 추격을 위해서 승리가 간절하지만 1패에 대한 압박이 매우 큰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북마케도니아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고 저득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접전을 보고 있는데 아르메니아가 미키타리안을 앞세워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겠지만 아데미와 코스타티노프르, 북마케의 3선은 수비력이 출중한 조합입니다. 상대방의 침투를 적절하게 끊어내며 흐름을 내놓지 않을 것 같으며 단 북마케도니아는 원정의 불리함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르메니아 조에서는 4위로 무패 지난 라운드 루마니아전에서 0대1로 패하면서 예선 5경기 무승 행진을 잇는 중입니다. 일단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나서며 승점 6점짜리 매치업이기에 후방 안정감 없이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비가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며 라인 형성이 쉽게 되지 않으며 전반 초반부터 상대의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단기간에 잡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점 정도는 열어두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팀의 불행 중 다행은 홈 2점을 10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별 예선 원정 경기당 평균적으로 0.4득점을 적중한 반면에 홈에서는 그 수치가 0.2점까지 상승합니다. 주전 공격수인 아다미안과 바르세그얀 역시 안방에서 더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으며 결장자는 따로 없습니다. 다음으로 아르메니아 북마케도니아 축구조에서는 3위로 무무무승패 상대와 유사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승점 차 없는 3위에 올라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승점 6점 경쟁에서 치고 나갈 만한 요소가 많지 않다는 점들이 이들의 불안을 더합니다. 이곳은 공격 기복이 심한 곳으로 잘 터질 땐 어렵지 않게 다득점 성과를 내지만 상대 수비 조직에 공격이 묶이면 곧바로 답답함을 노출합니다. 일선 라인의 퍼포먼스 널뛰기가 심하고 측면 조합과 미드필드즈 또한 역습 활용 이외의 정교한 플레이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후방 라인에 힘을 줘야 하는 것은 상대와 다를 게 없으며 4-4- 포메이션을 활용을 해서 후방과 중원 라인 숫자를 높여서 아르메니아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부상으로 빠진 아데미 대신 스피로브스키가 1차 저지선 역할을 10분 수행하고 후방 포백이 제 위치만 잘 지켜주면 대량 실점에 대해서는 넘겼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아르메니아 조에서 4위에 처져 있으나 2위와의 승점 차는 단 1점입니다. 해당 자리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 승점 쟁탈전을 이어나가는 상황으로 사실 최근 흐름은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대회 초반 3연승 가도를 달렸지만 최근 이어진 5경기 3무 2패의 성적으로 승리가 고갈되는 페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아르메니아, 북마케도니아 이 두 곳에 있어서 아르메니아는 실점률 자체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공격적인 페이스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면에서 최근 컨디션 난조를 보인 주축 공격 자원 미키타리안이 온전한 폼을 회복했다는 소식은 분명한 이점으로 작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북마케도니아 조에서는 이곳은 아르메니아와 같은 승점을 유지를 하면서 현재 조에서 3위에 위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2위 확보를 위한 동기부여는 이들 또한 매우 뚜렷할 것으로 최근 페이스 또한 상대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기복이 있는 경기력이 특징으로 대회 8경기 15득점을 쏟아부으며 강호 독일 다음가는 강력한 득점 페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다르코 알리오스키와 같은 수비 자원들이 4득점을 합작하고 있을 정도로 공격 루트 또한 다채롭습니다.
하지만 몰아치기 성향이 강하기에 여전히 안정적인 득점 페이스를 기대를 하기에는 무리이며 특히나 아르메니아 원정길에 유독 고전해온 흐름이 강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욱더 상승을 하는 추세입니다. 주력 중원 자원의 이탈이 아쉬우나 역시 대체 자원들의 무난한 활약상을 기대할 만한 형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메니아 주축 공격 자원 미키타리안이 온전한 컨디션을 되찾았다는 현지 속보를 확인하였으며 공격 역량을 키울 만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나 이들이 북마케도니아 상대 최근 홈 3연승을 달리며 9득점을 성공하였고 상성적인 측면에서 매우 기대가 되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기에 더욱 전망이 밝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슬로바키아 대 슬로베니아 축구와 관련하여서 슬로바키아는 승점 10점으로 3위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슬로바키아와 같은 승점을 기록 중에 있으며 슬로바키아는 예선 통과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유럽에서 중위권 팀으로서 유로 20에도 진출하는 등 최근 좋은 모습이었기에 아쉬움이 남으며 그렇지만 직전 경기에서 난적 크로아티아와 원정에서 비기는 등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푸카와 하라슬린, 슈란츠 등 시너지를 내는 공격진이 있고 스크리나르는 수비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에레디비제의 비테세를 이끄는 베로도 대표팀의 힘이 돼줄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슬로베니아는 러시아와 크로아티아에 밀리며 월드컵행 티켓을 놓쳤습니다. 일리치치와 스포라르 크루티치 등 나름 황금 세대를 앞세워서 조에서 1위를 노렸지만 일리치치를 지원할 확실한 공격 옵션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원정이지만 정상 전력을 가동을 하여 라이벌과 만날 것입니다. 두 팀 모두 골을 넣을 힘은 있지만 라이벌 팀을 상대로 패배에 대한 압박이 큽니다. 수비적으로 라인을 유지를 하며 상대와 맞설 것이기에 저득점 양상이 유력합니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슬로바이카의 승리를 보고 있으며 원정팀은 여전하게 경쟁력을 보이는 크루티치가 중원에서 상대 공세를 막아내려 하겠지만 함식과 하라슬린 푸카의 홈팀이 서서히 중원의 점유율을 올리며 경기를 리드할 것입니다. 일리치치와 같은 리그에서 오래 뛰었기에 그를 잘 아는 스크리나르의 수비도 기대가 되는 슬로바키아가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슬로바키아 조에서는 3위로 무패 승패무 직전 라운드 크로아티아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조별 예선 탈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잔여 경기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전에 대한 가능성은 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공격 기복이 다소 존재를 하며 최근 일정에서 대량 득점과 최소 득점 생산을 번갈아 하는 흐름입니다. 그만큼 안정감이 떨어지는 데다 공격수 활약이 일정치 못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터뜨렸으며 후반 안정감이 준수한 곳이기도 합니다. 슈크리니아르가 센터백서 중심축을 잘 잡아주고 있고 윗선의 볼란치들이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며 상대 중원을 잠식합니다. 다음으로 슬로베니아 조에서는 4위로 무승패 승패 상대에 거의 흡사한 전력을 갖고 있고 최근의 흐름 또한 비슷합니다. 심지어 본선 진출이 불가한 상황이라 동기부여까지 닮았으며 본래 수비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축구와 관련하여서 포백 위에 투 볼란치를 또 두 줄 수비를 쌓아서 수비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수와 1대1 매치업을 빡빡하게 가져가고 선수들 간 커버 플레이에서도 큰 잡음을 냅니다. 문제는 공격으로 자신과 비슷한 수비를 가져가는 팀을 파괴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게다가 주전 공격수 일리시치 의존도가 상당해서 공격 전개가 단조롭게 해결 능력 또한 그의 발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슬로바이카 조에서 3위를 유지를 하며 아직까지 본선 진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진 대회 흐름상 저력 자체는 분명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단 지난 8경기 패배가 단 2회 뿐입니다. 강호 크로아티아, 러시아에 한 차례씩 허용한 1점차 석패 2회를 제외하고는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수비 자원들의 효율이 굉장히 좋으며 실점 추이가 상당히 뚜렷한 수준임에도 그 비율 자체가 높지는 않으며 슈크리니아르, 코세린과 같은 주축 수비 자원들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상당히 뚜렷한 득점원으로서 활약을 이어갑니다. 실제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또한 직접 맞대결 원정에서도 내용상 리드를 점한 바 있기에 기대감은 더욱 큽니다. 준주 전급양 풀백 자원들의 이탈로 측면 수비 대응 구도는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조에서 4위에 위치해 있으나 승점 상황 자체는 슬로바키아와 같습니다. 아직까지 동기부여는 완전히 죽지 않아 있을 것으로 원정길에서도 강한 대응을 예고합니다. 일단 공격 라인에서의 효율은 분명 확실하고 득점원 일리치치의 존재감이 뚜렷한 가운데 로브릭의 공격 전개 또한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공격 루트가 확실한 만큼 득점 가능성 또한 분명 클 것으로 한 가지 문제는 바로 부실한 수비 라인입니다. 오블락의 존재감이 매우 뚜렷하니 정작 기동성이 떨어지는 수비 라인은 역습 시 자주금 문제를 노출을 하곤 합니다.
득점 가능성만큼이나 실점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전급 일선 자원의 이탈이나 대회 활약상이 미미하게 그다지 큰 공백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꽃미점을 잡는 슬로바키아의 경기력 효율이 앞설 것으로 예상되나 역시 그 격차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강한 대응 구도를 이룰 슬로베니아의 승리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첨예한 대립 구도 가운데 저득점 양상 또한 확실히 추천을 할 만한 경기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 중에서 슬로바키아의 승리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지만 최근 윌선 화력에 있어서 기복이 심하기도 하고 동기부여마저 떨어집니다. 상황에 있어서는 슬로베니아 마찬가지이며 이미 본선 진출이 불가능해진 탓에 경기 결과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두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스포츠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